SM3 GE 모델은 외관상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범퍼의 형상이나 헤드램프의 디테일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은 르노일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출력이랑 토크를 환산을 해보면 출력은 약 한 93마력, 1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요. 토크는 23.0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사소한 것 같은 부분이지만 이런 가스식 후드 리프트 하나 정도 추가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외관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 A필러의 각도나 윈드실드하고 지붕 루프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뒤쪽에 배터리 공간이 조금 늘어나서 전륜 구동이지만 비례가 약간 좀 후륜 구동 비슷한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전장은 4750mm, 축권은 2700.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 소재의 선택은 다분히 실용적인 목적 위주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아쉽습니다만은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누르고 있거나 당기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실내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시트도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 소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시트 안장 좌측에 열선을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국산차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운전석 좌측에는요, 트렁크 오픈 스위치부터 파킹 센서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은 그립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땀이 나도 가죽 패턴이 좀 좋은 편이라서 비교적 잘 그립력을 유지해주는 편입니다. 에어백 부분이 조금 큰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아무튼 3스포크에 약간은 스포티하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카드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버튼 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전기 차량들의 특성인데 시동을 걸고 나도 아무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고급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좀 들기도 하고요. 클러스터는 조금 누워있는 편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행을 해보면 전방 시야를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편이라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플로팅 타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로 이렇게 약간 솟아있는 인포테인먼트는 다른 것보다 맵이 저는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T맵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하고 도어 락, 언락 버튼 연결되어 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위치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에어벤트가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당겨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여기 누워 있는데 얼굴 쪽이나 약간 아래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 사용할 때마다 이걸 들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는 조금 개선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가 먼저 있고 그 아래에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하고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사용 빈도로 보게 되면 위아래가 좀 바뀌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공조 장치의 버튼 구성이나 이 조작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저는 다분히 유럽 스타일, 프랑스의 느낌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하고 억스 단자가 있고요. 컵홀더, 이게 컵홀더로 봐야 될지 아니면 수납함으로 봐야 될지 약간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어 변속기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썩 넓거나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공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비교적 넓은 편이고 시트벨 각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 치고는 조금 요 레그룸 쪽의 정리가 좀 약하지 않나. 가운데 약간 좀 봉구 솟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레스트에도 컵홀더가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앉아봐도 네,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의 느낌은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리고 시트백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제가 키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시트백이 조금 모자른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트백이 길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장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에어벤트는 조금 구멍이 작은 듯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막상 사용을 해보면 크게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약간 에어벤트 위쪽이 올라오고 아래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데 저걸 좀 수평하게 맞췄으면은 이쪽의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인데요. 바닥이 살짝 높아서 이 신발을 넣게 되면 조금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닥이 위로 올라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네, 실내 디테일들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어 변속기 왼쪽에 보면 좀 특이한 버튼이 있는데요. 위로 누르면 속도 제한, 밑으로 내리면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를 여기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스티어링에 있는 컨트롤을 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독특한 구성입니다. 예,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 리모컨이 스티어링의 리모컨이 지금 크루즈 컨트롤에 할당이 되다 보니까요. 오디오 컨트롤 인포테인먼트, 오디오를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요 스티어링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요 2개를 푸시해서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릴 수 있는 부분에서 트랙을 설정하거나 세부 메뉴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멀티 펑션을 갖고 있는 또 스위치인데요. 이 위쪽에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디어를 선택하거나 라디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음성으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를 작동할 수 있는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살짝 내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버튼 구성도 그렇고 컨트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고요. 요 아래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부분입니다. 이 공조장치의 온도 조절 스위치가 푸시도 가능하고, 네, 토글 타입으로 이렇게 작동도 가능합니다. 예, SM3G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2년도인가요? 13년도부터 아마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18년도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물리적인 무게는 그대로 두고 배터리의 용량을 늘려서 한 번 충전으로 200km가 넘게 지금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걸로는 213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정도 이 차를 운행하고 마지막 날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90%, 91%, 90% 정도까지 완충을 하면 90% 정도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0% 충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05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측정이 되고 있고요. 시내 주행을 100% 하든 아니면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하던 간에 200km 이상은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150km 이상 고속 주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정해진 연비가 측정이 되는 것 같고요. 승차감은 기존의 SM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뒤쪽으로 무게 배분이 조금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미세하나마 피쉬테일 현상이 조금은 덜하지 않나. 아무래도 뒤에서 좀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승차감에서는 그 부분이 일반형 모델,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르노의 그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구동계의 모터나 배터리 구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그 전기차들을 시승을 하게 되면 특유의 그 고주파음, 돌고래 소리 같은 게 간헐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지금 SM3 G 모델을 시승하는 동안에는 저는 돌고래 소리는, 고주파음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안정화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배터리 용량 부분인데요. 지금 뭐 경쟁차 중에서 한 번 충전으로 300km, 뭐 400km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차량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글쎄요, 200km 이상은 기존의 배터리 용량은, 물리적인 용량은 그대로 두고 배터리 안에 내부 용량을 강화시켜서 조금 늘린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300km 이상, 400km에 육박하는 차량들이 왕왕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초반부터 담력이 좋은 편이고요. 타력 주행이라고 하죠. 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하다가 페달을 띄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전기를 충전해주는 그런 회생 전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나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소음하고 진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행의 만족감은 비교적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차가 계속 막히는 구간을 운행하더라도 부담이 적은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셋업은 100% 스트럿 하고 뒤에 토션빔, 국내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토션빔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르노 삼성 차량들을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선입견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서 약간 튀는 느낌, 토션빔의 특이한 느낌은 들지만 그거는 토션빔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서 차량을 시승했을 때 얘기지, 일반적으로 차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옆에 동승을 시키고 제가 물어보면 뭔가 다른 걸 느끼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토션빔이라는 특성을 굳이 밝히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뭐 자연스러운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을 해봐도 글쎄요, 토션빔 때문에 뒤쪽에서나 아니면 전반적인 승차감의 저하를 가져오는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특히 이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속력 부분인데요. 해당 차량은 그 가솔린 엔진의 마력이랑 토크로 환산을 하면 약 95마력 내외 정도, 마력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토크를 보면 단순 환산을 했을 때입니다. 단순 환산을 했을 때 토크를 보면 22에서 23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력은 조금 낮은 듯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토크가 23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차량들로 따지면 토크 20이 넘어가면은 뭐 중형 세단 2000cc 가솔린 엔진 이상의 지금 힘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덕분에 순간적인 가속력도 좋고 소음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 소음 방지 대책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이 잘 제어된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착각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소음 진동 부분도 괜찮고 시내 주행에서의 순간적인 가속감도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맥퍼슨하고 토션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과속 방지 턱을 넘어가 봐도 바운싱이 부드럽고 뒤에서 이렇게 튀는 듯한, 예전에 토션빔 세팅들 보면 정말 좀 불편할 정도, 특히 이제 뒷좌석에 앉으면 굉장히 불편할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줬는데, 지금 화면으로 아마 전달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SM3 G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패밀리 준중형으로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 시승하면서 가장 뭐 다른 부분도 물론 궁금하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럽고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충전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국내에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추세고, 뭐 많은 브랜드에서 적지 않은 차량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도 있고, 뭐 환경적인 이슈도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매부로 검색을 해보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경 1, 2km 안에서 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의 충전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집 근처에서 얼마든지 충전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편리했던 부분은 마트에 갔을 때, 예, 마트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동시에 그 충전할 수 있는 부스가 매장 입구 쪽에 있는 마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갔을 때는 가까운 곳에 충전을 하면서도 차를 주차해 놓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도 보고 충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많은 부분의 생활 패턴이 긍정적으로, 뭐 환경도 생각하고 시간도 많이 세이브하고, 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충전 시간도 뭐 1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예, 이건 뭐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차를 타보니까 1시간 정도 충전했을 때 약 한 100km, 예, 100km 정도 탈 수 있는 그 전력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고요. 1시간 정도 충전하면 금액으로는 1,400원, 1,5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면은 기존에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운행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가격이 지금 뭐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하고 있어서 3,000 후반, 그 다음에 4,000 초반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옵션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는, 예,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T맵 부분인데요. 다른 메이커들보다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T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SM3GE의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대부분 지금 요 그레이드의 그 전기차들을 보면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을 약간 넘는 그 수준에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주유비를 감안을 했을 때, 주유비 대비 운행을 실제로 해보면, 제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중텀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이슈기는 한데, 전기차를 운행을 하면 상당 부분 그 연료비의 세이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정도 운행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이상 70% 정도의 세이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제 기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시내에서 출퇴근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 70%, 70% 정도의 비용적인 세이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뭐 이 정도의 경제적인 어드밴티지,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나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이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어서 전기차로 대세가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기도 합니다. 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해봐도 부족함 없는 파워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운행 중에 파워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완충을 하게 되면 200km에서 210km까지 나옵니다. 뭐 메이커 측에서는 21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충전했을 때는 211, 212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고, 특이한 점이 시내 주행을 하던 고속 주행을 하던 그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고속 주행을 심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주행한 거리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20km 정도를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는 약간 뭐 25km에서 30km까지 나오는 뭐 그 정도의 약간의 오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213km, 한 번 충전으로 213km를 주행한다는 얘기는 실측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내 주행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섞어서 일반 평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글쎄요, 한 250km에서 300km 그 사이 정도는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 주행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맥퍼슨 스트럿하고 토션빔의 조화를 갖추고 있는 그 서스펜션 같은 경우 고속 주행을 해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토션빔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SM3 GE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무게가 뒤쪽에 많이 옮겨서 전륜구동의 약점인 뒤쪽에 그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무게 때문에 느껴지는 불안감 같은 경우가 많이 상쇄됐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뒤에서 좀 지그시 눌러주는 무게가 추가가 되니까 글쎄요, 토션빔의 그 특유의 통통거리는 느낌이 일반 그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는 확실하게 덜 드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과격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SM3 뭐 일반 모델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GE 모델도 그렇고 특별히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M3 GE 모델에는 그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체감상입니다. 저는 느꼈을 때 평상시의 주행감, 뭐 발진 가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약 한 1에서 20% 정도 조금 감소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연비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냥 체감상 약 한 10에서 15% 정도의 연비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드가 단순하게 에코 모드 하나밖에 지금 구비가 안 돼 있는데 그 효과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뭐 타력 주행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전기도 스포츠 모드 만들면 저는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운전의 재미를 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론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 부분이 워낙 뛰어나지만 의외로 바닥 소음이라든가 뭐 A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SM3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도 시승을 해봤는데 그때는 글쎄요, 제가 이런 인상을 받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SM3 GE 같은 경우는 바닥 소음도 뭐 타이어가 노면하고 마찰되는 그 마찰음이라든가 아니면 뒤쪽에 배기음이라든가 바람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네요. 소음 부분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SM3G는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출시 시기가 지금 300km, 400km 한 번 충전으로 300~400km로 갈 수 있는 차량들이 속속 등장을 하는 이 시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013년도, 2012년도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상태로 지금 상태로 나왔으면 정말 경쟁력 있는 전기차였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못내 남습니다. 근데 차량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운행을 해보면 만족감이 낮지 않은 높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점수를 좋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연비 부분하고 실내에서 조금 사용할 때 불편했던 몇 가지 점들, 그리고 가격대는 뭐 지금 경쟁 차량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3,000 후반, 4,000 초반 그 사이에 지금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빠지는 것 같지 않고요. 그 정도 주행 가는 거리 하고 실내에서 약간의 불편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제외하면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차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